G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to 안녕하세요. Try Everything 2023. Try Everything 2023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t's my 저는 honor 스토리시티의 to 공동 facilitate 대표인 today's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여행 업계에 정말 두 명의 락스타라고 할 수 있으신 분이죠. 겐요 가이드의 요하넥스 렉 대표님과 또 마이리얼 트립의 이동건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저희가 여행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데요. 패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패널분들과 또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겐요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겐요 가이드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14년 정도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됐죠. 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아시아로의 여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북경,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북경에서 저는 한 하루 정도 전에 이 비행기를 예매를 했습니다. 당시 제 공동 창립자는 하루 정도 뒤에 이 포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언어가 다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또 한 시간과 또 에너지가 자원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투어 가이드분을 만났는데요. 취리로 돌아갔을 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투어를 올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투어를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은 이 투어에 참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문 이 투어 가이드들이 오히려 이런 소규모 기업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아직 예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현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장의 디지털화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방대합니다. 100만 개 이상의 이 체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겐요 가이드에서는 총 1000개 이상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즉 수백 개 이상의 리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가능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체험을 더욱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겐요 가이드에서는 거의 1억 2천 개 정도의 이 체험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4천만 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기록적인 성장세가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하나의 이 체험 분야에서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존이 리테일에서 했던 것처럼 또 넷플릭스가 OTT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온라인 여행에서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필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정말 큽니다. 이 재택에서의 경험을 포함하는 즉 주말에 경험을 하는 이런 시장도 거의 수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장도 역시 거의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60%는 미국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30%는 아시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이라거나 라탐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성장세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밀레니얼의 80% 정도가 이 체험을 더욱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도입률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과 또 미국의 이 수치밖에 없는데 팬데믹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 이상 디지털 분야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분야는 충분히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지털 예약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비자 차원에서도 예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공급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2022년에 저희는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해서 2배나 성장했습니다. Q1의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기록했고요. 2023년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2년 대비해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덕분에 최근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신뢰하고 있다는 시장의 방증이고요. 앞으로 체험의 미래가 그만큼 엄청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전에 저희는 에미레이트라거나 루프탄자라거나 다른 KLM 같은 대형 항공사에서부터 여러 프로그램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험을 expedia.com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롱리플래닛과 이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조 가이드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파트너사를 통해서도 저희 체험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풍부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특히 오늘 이 저희 파트너인 마이리얼트립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리얼 트립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대표님. Hi, I'm Dongkwon.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리얼 트립의 이동건입니다. 저는 11년 전에 이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2012년도였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창업 아이템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 시장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여행 시장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20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 단체 패키지 여행을 선호를 했습니다. 기존의 여행사들이 만든 패키지 여행을 선호를 했는데 왜냐하면 언어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정보 부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그리고 30대의 젊은 청년들은 이제 혼자 여행을 하거나 혹은 스카이스캐너라거나 혹은 익스피디아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지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2년도에 마이리얼 트립을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행 카테고리에서 저는 이 소비자들의 애로사항 중에서도 여행 동안에 뭘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 많은 분들께서는 물론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최저가 항공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숙박권 역시도 부킹이라거나 아고다라거나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 이 여행을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거나 혹은 일정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객들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집중을 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객들을 이 현지 가이드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이 플랫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여행지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티켓이 중요하죠. 즉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가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먹고 또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항공사를 정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마일리얼 트립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현지 가이드와 또 여행객들을 직접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저희 이 프로그램의 스크린 캡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투어의 경우에는 한 스탠퍼드 대학생이 기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를 실제 스탠퍼드 대학생이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기존의 여행사들이 이런 식의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투어는 정말 특이하고 달랐습니다. 기존의 투어 대비해서는 완전히 차별화된 점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여행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파트너들, 즉 공급사들, 그리고 투어 가이드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정한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 5년 동안 저희는 이 관광이라거나 액티비티에만 집중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비행권을 판매를 한다라거나 숙박권을 판매를 한다라거나 교통, 통신, 보험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스로를 여행 슈퍼 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국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슈퍼 앱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저희 GMB 차트입니다. 개녀 가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팬데믹 전까지, 즉 2019년도에 마이리얼 트립은 3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3배 성장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GMB가 30%, 즉 2019년도 대비 30%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코로나 이후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여행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록색 바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GMB이고 또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 GMB를 의미합니다. 올해 저희의 예측 GMB는 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고 규모죠. 지난 11년 동안 저희의 핵심 포커스는 여행객들을 여행 상품, 즉 투어라거나 액티비티라거나 혹은 숙박이라거나 항공권과 연결시켜주는 것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미션을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객들을 연결을 시켜주어서 그 공동된 경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취향이라거나 혹은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여행객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로 여행을 가는 가족 여행객들은 다른 가족 여행객들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겠죠. 이미 파리에 갔던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자 할 것이고요.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의 경험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마일 리얼 트립에 대한 간단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제 회사 소개도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회사는 스토리시티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여행에 미치다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0만 명의 한국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주요 메인이고요. 틱톡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SNS 덕분이고, 그리고 SNS 콘텐츠를 통해서 나온 기회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소셜 미디어에서 강조되는 키 포인트를 저희가 강조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SNS 프렌들리한 계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콘텐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여행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클라이언트들과 파트너십으로 활동을 하고요. 주로 이제 뭐 지 정부라든지 여행사라든지 하는 곳들과 협업을 해서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SNS에 홍보를 합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칸타스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브랜드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또 이제 행사를 통해서 여행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여러 크리에이터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SNS에서 특히 젊은 층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브랜드 참여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업계 자체에도 뭐 패션이자 F&B이자 모빌리티이자 숙박이자 뭐 파이낸스이자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여행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클라이언트와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 클라이언트들 특히 SNS 관련 캠페인에서는 10개 정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 이것을 시작을 했을 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해진 크리에이터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이 생태계 덕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페이스북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함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전히 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서 더 많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 회사들은 요즘 커머스에 관심이 많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여행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사용자들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 2023년에 가고 싶은 곳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객 피드백을 저희의 새로운 여행 상품에 접목시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고 두 번째는 소셜이 저희의 키워드인데요. 모든 고객 피드백은 여행 이후에 기억하는 것은 함께 간 사람이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여행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셜한 부분이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여행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소셜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어가 24시간 안에 다 솔드아웃 되는 핵심 이유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교차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셜 콘텐츠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새로운 유형의 여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들을 접목해야 하는 교차점에 서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얘기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회사에서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투어와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다 많은 OTA들은 보통 호텔, 숙박 등을 메인으로 하는데 두 분은 체험을 메인으로 하셔서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저희 정체성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형 경제는 체험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호텔이나 숙박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상품들은 분류가 쉽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뭐 킹 사이즈 베드라든지 뭐 무슨 하늘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분류가 굉장히 쉬운데요. 반면에 체험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 미식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가이드 투어일 수도 있고 또 뭐 현지 티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행동들이 체험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또 단순한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백엔드에서는 그 복잡성을 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니즈에 대한 복잡성을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항공 티켓과 숙소 같은 것은 조금 더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고객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유니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 부분은 사람들 간에 완전히 똑같은 경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 투어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요. 하지만 루브르 투어 자체만도 40개가 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품이 조금씩 투어 가이드도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그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모두 루브르 투어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객들이 마이 리얼 트립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리얼 트립에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하네스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테크적으로 백엔드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테크 백엔드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버티컬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아동 티켓 뭐 예를 들어서 뭐 8세에서 18세까지의 뭐 동물원 티켓이라고 하면은 그런 티켓 같은 것들을 찾고 온보딩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니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들어가는 부분의 기술이 있고요. 또 저희가 연결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하지만 실시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지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고 유연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이 리얼 트립은 항공편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숙소, 체험, 액티비티 같은 것도 판매를 합니다. 항공 티켓, 숙소, 액티비티 등을 판매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기술팀이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명까지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스한 경험을 항공 티켓 예약에서부터 체험과 액티비티까지 쭉 이어지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행업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이제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AI가 요즘 핫 토픽이죠. 기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트라이 에브리싱에서도 AI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서비스에서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계신지 아니면은 AI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AI와 머신러닝을 이미 관심을 가진 지 좀 되었습니다. 저희 팀 중에 하나가 한 5, 6년 전부터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여러 터치 포인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자연어 처리가 더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저희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AI를 사용해서 더 나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은 추천을 받는 것이 고객에게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여행객들이 파리에 가면 파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파리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싶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추천을 할 때 AI 머신러닝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모델들이 또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전환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더 많은 예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콘텐츠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 매뉴얼한 번역과 콘텐츠 최적화를 좀 수동으로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AI를 콘텐츠 창작과 번역에도 도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사람은 오히려 창작하기보다 QA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제 국제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AI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뭐 적정한 가격 수준을 책정한다거나 어떻게 뭐 생성형 모델을 차용해서 이 상품 같은 것을 전환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AI의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지만 특히 고객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제 고객 서비스의 컨택 포인트의 대다수를 AI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저희의 고정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화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2월에 저희가 AI 트래블 플래닝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챗 GPT 통합을 했고요. 그 서비스를 만드는데 4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행사 중에 생성형 AI를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행객들이 여행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여행을 스케줄링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더 개선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 서비스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4월에 면세가 비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면세 상품 중에 하나가 위스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니워커라고 치면 조니워커 블루의 가격을 면세점마다 각각 얼마인지 뭐 실내 면세점, 롯데, 현대에서 각각 얼마인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또 이런 것이 그 여행객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조니워커 블루 같은 상품을 업로드한다고 칠 때 그 상품 설명을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니워커 블루의 맛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동화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 설명을 챗GPT로 채움으로써 챗GPT가 상품 설명을 채워주게 돼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시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네, 놀랍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 자동 여행 계획 플랫폼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 여행업계에서 특히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완벽한 여행 계획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가장 개인화된 맞춤화된 여행 계획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견을 좀 청하고 싶은데요. 여행 일정을 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정을 짜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챗GPT를 통해서 봤던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쿼리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에 가족들과 또 강아지와 함께 한 달 뒤에 갈 텐데 한 4일 동안 가장 좋은 계획이 뭘까? 이런 질문은 챗GPT 전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검색 툴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딱 그것에 맞는 여행 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정확도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행업계에서 잘 모르는 것은 이 여행 일정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한 부분이죠. 물론 이 분야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발전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피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뭐 가용성이라거나 혹은 가격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퍼즐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엔드투엔드 차원에서 조금 더 스무스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여행을 할 때, 체험을 할 때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일정은 완벽한데 만약에 그 4개 중에 하나 정도의 체험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거나 노쇼가 있었다라거나 혹은 미팅을 못했다라거나 뭐 CS가 없었다라거나 이런 경우라면 여행 일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족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플라이라거나 혹은 전반적인 공급 차원에서도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행 일정은 모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AI 기반의 이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 이유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여행객들은 나름의 독특한 취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대답이 오히려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대신에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 여행을 했던 이력이 있는 여행객들이 현재 여행객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저희가 이 소셜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즉 과거 여행객들의 이 일정을 바탕으로 팁을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고객들의 피드백에 정말 주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피드백을 준 것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이라거나 서비스가 완전히 변했던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했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다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2개 정도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완전히 판도를 바꾼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이 서플라이 차원에서 이 취소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즉 24시간 안에 취소를 할 경우에 24시간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새로운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즉 예약을 하되 한 3일 전에만 결제를 하면 되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이 고객들을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에 그냥 이 예약을 하는 고객 말고 또 더 많은 고객들을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CX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취소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취소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덕분에 다른 곳에 재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 이 유연성이 제공이 되었고 또 결제 차원에서 유연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이니셔티브 같은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진 않으셨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지표가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취소 정책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도중에 24시간 취소 정책을 도입했다라는 것은 취소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초기에는 좀 지표가 애매했죠. 그리고 이게 안정화될지 잘 몰랐었는데 다행히도 이후에 컨버전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성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취소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약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건 대표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창립을 했을 때는 막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26살이었죠. 아주 어렸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마일 이어 트립의 메인 이 고객들이 청년, 즉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창성에 상당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파리 뒷골목 투어라거나 즉 파리지행이 진행을 하는 파리 뒷골목 투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파리에 거주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독특한 투어에 집중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기는 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전혀 예약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0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7월 달에 첫 번째 예약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프라이부르크 여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은 친환경성에 중심을 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행객은 이 공무원이고 50세 이상이었습니다. 번역가를 찾고 있었어요. 즉, 이 출장을 가는데 통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구상을 했던 그런 의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고객이었던 거죠. 제가 20대를 겨냥을 해서 이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40세, 50세 그룹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점을 용인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40세 이상이 우리 서비스를 좋아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저희 실제 고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웹사이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핵심 마케팅 메시지도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핵심 메시지가 실제 이 로컬 경험을 해보세요 라는 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국인 통역사를 쉽게 찾아보세요라고 마케팅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예약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첫 3년 동안 저희 메인 고객은 40대, 즉 50대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패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스토리네요. 여기 더해서 비즈니스는 결국 이제 수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수치를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 스타트업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의 여행 경험에 정말 임팩트를 주었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이 매달 CS 로테이션을 합니다. 즉 CS 센터에 방문을 직접 해요.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긴 하지만 인하우스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이제 임원층에서도 소비자들과 대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접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할 때 서비스 문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락다운이 있었고 여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GMB 차트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보게 되면 저 자신도 정말 엄청난 감정적인 고향됨을 느꼈고요. 실제 체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하고요. 고객들로부터 저희는 계속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CS를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하는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로드맵이 시작되는 것이죠. 2015년도쯤에 저는 유럽을 자주 갔습니다. 재능 있는 투어 가이드를 모시기 위해서였는데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투어 가이드 중 한 분이 저를 저녁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남편분도 계셨는데 미국인 남편분이셨습니다. 디즈니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고요. 애니메이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분과 또 그분의 남편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저희 투어 가이드 분께서 잠시 화장실에 가셨을 때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 계획이 뭐냐?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 기업을 판매를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와이프분께서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우울감이 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마이리얼 툴립의 가이드가 된 다음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분께서도 이 변화를 보고 정말 놀라셔서 저에게 이 회사를 매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구나. 혹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놓았구나라는 자각을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체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꼭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인 업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항상 많이 하죠. CEO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일인데요. 또 이제 10년 이상 CEO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태까지만 한 의사결정, 지난 3년간의 의사결정 중에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 무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게 가면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은 것이 저의 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서 투자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위기를 통해서 뭐 이제 많은 그 인력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배경이 사실 여행에서 온 게 아니라 제가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바이오 화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였는지 조금 더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뭐 백신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또 독일의 백신 회사도 있어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그 타임라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제가 연구를 하고 그 애를 통해서 제가 그 직원의 대부분들을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하는 팀들이 그 월급에서는 조금 희생이 있었지만 그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했고요. 그거를 나중에 돌아보면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다시 리바운드를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인력을 다시 더 비싼 가격으로 재채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잘한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해고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한 의사결정 중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4%에서 거의 2개월 만에 마이너스 %까지 하락하는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았고요. 몇 가지 옵션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 등등 뭐 몇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크게 경기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투자자들을 제가 설득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달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포스트 팬데믹의 기회를 생각해서 투자를 늘려달라고 피칭을 했고요. 그 투자자들을 설득을 열심히 해서 40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서 40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팀이 강화를 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팬데믹 회사가 되면서 저희가 그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사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내린 이 의사결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청중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가셔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번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 대표님께 질문 있는데요. 네,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네,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라고 하고요. 저는 머저마켓의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Get Your Guide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시아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존재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Get Your 가이드가 어떻게 아시아 시장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역에 현지 PR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시아 시장을 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은 2021년 4월에 리포트가 된 것이 프랑스 여행사를 인수를 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인수나 마이너리 스테이크 투자가 이제 전략인지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한 전략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APEC이 실제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Get Your 가이드의 존재감이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크고 대부분의 이제 고객이긴 하지만 많은 그런 고객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 저희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또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팬데믹 이후 시기에 아시아 시장에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곳에서 큰 성장을 보고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쟁이 많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현지에도 많은 에이전시들이 계시고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것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경쟁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산업이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오프라인 기반의 산업인데요. 현지 산업들이 저희의 그 몫을 뺏어간다기보다 저희와 오히려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프랑스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좀 다른 유형의 이제 회사였습니다. 여행 가이드 회사였는데요. 저희로서는 이제 수직 통합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에게 잘 작용을 해서 그 비즈니스 부분도 크게 키우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수직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고객 경험 부분도 강화를 할 수 있었고 고객 로열티의 차원에서 뭐 Get Your 가이드 브랜드 투어라든지 하는 것들과 함께 크게 증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하기 위한 청사진을 얻는 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 니즈가 많은 곳에서 이제 기존의 그 여행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수직 통합을 통해서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Get Your 가이드는 이제 원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Get Your 가이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저희의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업계에서의 경험의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지리학적으로도 또 카테고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 곳에서 항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간다고 한국 밖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행과 액티비티를 Get Your 가이드와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각각 추천해 주시고 싶습니까?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선호도인데 저는 사실 아트와 문화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이제 저희 가족이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Get Your 가이드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Get Your 가이드에서만 볼 수 있는 오프닝 시간에 문 로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던 아트 뮤지엄의 오프닝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인데요. 큐레이터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마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라 저희 가족들이 실제로 하게 될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이킹 투어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4일이 걸리는 투어인데 저는 한국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풍경이나 자연을 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행 상품을 통해서 요세미티를 보고 굉장히
장대한 광경을 보고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여쭤보시면은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여행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추천해드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님, 요하네스님 훌륭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함께 시간 내서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